반갑습니다. 이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는 6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가 이제 2026년이 되다 보니까 66회가 되었죠. 이제 불교 역사를 따져보면은 공식적으로는 불교가 우리 한국에 전해진 것 그것이 1700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1700년이라는 계산은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라는 분이 쓴 삼국사기에서 고구려의 불교가 전해진 게 372년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일본 사람들이 이제 외정시대 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정형화되다시피 했는데 사실 그보다 이전에 이 육과라국 그러니까 김해가야, 함안가야, 창녕, 합천, 고령, 성주, 문경까지 해서 8개 가락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육가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야국이 6개다. 그런데 지금은 8개 정도 될 것이다. 문경까지 합쳐서 상주, 문경까지 2개가 더 합쳐지니까 8개 가락국이 되는데 그 가락국에 김수로 왕의 왕비인 허황옥이라는 분이 들어오면서 장육대사하고 함께 들어온 게 서기 87년입니다. 그러니까 372년보다도 한 250년 더 앞선 거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불교가 전해진 게 2000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교 전해진 1700년 가는 것도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가락국이 김수로왕 이후에 한 390년대에 신라에 복속이 됩니다. 신라로 합병이 되죠. 그러면서 그 가락국이 소멸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고구려의 마라난타라고 하는 분이 인도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법성포 가는 데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법성포 가는 데가 우리 신도님들이 잘 기억하기는 영광굴비 그러는데 영광군 내에 법성포가 있습니다. 법성포가 금강이 흘러내려오면서 이제 바닷물하고 합쳐지는 쪽에 그 굴비가 그쪽에 들어와서 이제 잡혀가지고 말린 거. 그러니까 바다에만 산 게 아니고 민물하고 같이 해서 말린 굴비가 작지도 덜하고 그렇다고 싱겁지도 않고 그래서 영광굴비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라난타가 법성포로 들어와가지고 그쪽에 이제 절이 세워진 게 불갑사 가는 절입니다. 불갑사. 전라도에 갑자 들어가는 절이 3개가 있는데 도갑사도 그 영광 쪽에 저 밑에 내려가면은 이제 도갑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불갑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원강암에 해엄스님을 시도했던 가간스님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밭들봉자 봉갑사. 그래서
세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불교 역사도 전라도 쪽하고 경상도 쪽하고 따져보면은 경상도 김해에 불교가 먼저 들어왔고 그런 다음에 전라도 저쪽 법성포 쪽으로 불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 이북에 불교 들어온 게 제일 늦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북이 공산주의가 되고 38선으로 갈려지니까 고구려 땅은 지금 우리도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그 뒤에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발해가 만주까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정시대 때에 우리나라는 만주까지가 다 우리나라 땅이거든요. 지금은 그게 이제 그 중국 땅이 되어버렸는데 연변 가는 곳에는 우리나라 조선족들이 많이 살거든요. 제가 96년에 거기 절에 부처님 복장을 하러 갔는데 16분 복장을 하고 점원을 하고 그러느라고 한 일주일 동안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 그 공산주의에서는 목대통이 1949년에 공산주의가 되면서 모든 종교 활동을 금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스님네들이 좋아하던 보이차도 못 만들게 했어요. 그게 90년대까지 1949년, 50년부터 60년, 70년, 80년, 90년 40년 동안을 못 만들게 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홍콩에도 살았는데 홍콩이 그때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반환을 했고 그랬는데 홍콩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광동성에 가가지고 그 보이차를 만들어다가 거기서 안 띄우고 홍콩으로 와서 띄워가지고 팔아먹었을 때 제일 먼저 사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그런 다음에 일본 다음에 대만 사람들이 홍콩에서 이제 사가갔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만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아마 95, 6년도일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홍콩에서 그 보이차 한 편 둥그런 것이 납작한 건데 그게 7개 묶여야 한 통 그래요. 그때는 90년대에 한 통에 한 2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편에 한 7,000원, 3,7원 21이니까 2만 원밖에 안 했던 것이 지금은 비싸져 가지고요. 중국 사람들이 90년대 만들었던 차를 우리나라에서 되사갔는데 지금 21억을 주고 사갑니다. 21억. 그러니까 2만 원짜리가 21억이 됐으니까 얼마나 비싸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부자 사람들이 중국은 물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물을 단지에다 담아가지고 가라앉히든지 그런 다음에 또 혹시 모르니까 끓여가지고 먹으니까는 지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차를 마시기 시작을 한 게 5,000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는 금수강산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또랑물이라도 바가지가지고 퍼가지고 마셔도 아주 물이 깨끗했는데 요새는 수돗물 마시지만은 옛날에는 우리는 그냥 마을마다 입구에 쫄쫄 흘러내리는 이런 그 바이텀에 나오는 물 받아다가 그냥 다 마시고 끓여 먹고 음식 해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금수강산, 쇠금자에다 물수자, 물이 그만큼 금만큼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금수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다가 산도 아름다우니까 금수강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티베트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면서 평지가 되다 보니까는 이제 진흙이 같이 흡쳐서 흘러내려다 보니까는 흙탕물이 돼가지고 가라앉히지 않으면 맑아지지 않고 가라앉
만쳐도 흙탕물 냄새가 나요. 진흙 냄새. 그러니까 끓여가지고 먹으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찻잎을 따다가 끓여가지고 끓여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600년, 1700년 때가 되면서부터 보이차를 왕실에 이제 진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이차가 광동성, 그 다음에 사천성 그쪽에서 만들었는데 그 만든 집산지가 보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차 이름이 보이차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지역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차 그러면은 하동차, 옛날에는 그랬는데 또 지금은 보성에서 만든다 그래서 보성차 그러는데 보성차만이 아니고 제주도에도 차밭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다 보니까 옛날은 차밭이 금산사까지 갔게, 그러니까 군산까지, 그러니까 경상도 쪽은 경주 있는 데까지 이렇게 차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위에까지 돼요. 예를 들면은 대구 사과 그러면은 옛날에 그 경산에서 사과 재배해가지고 그걸 대구 사과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은 경산에 사과가 없어. 포도 재배밖에 안 해. 그러면 사과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강원도 평창까지 사과해. 옛날은 강원도 평창에 사과 심을 수가 없어요. 추워가지고. 그런데 지금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위로 자꾸 농작물이 올라간 거예요. 어떻든 이와 같이 이제 많은 그 역사의 변청이 있었는데 이런 변청 가운데에 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우리 보살님들에게 많이 이제 계시는데 인류가 발전해 나온 과정에 쭉 살펴보면은 5000년 전에는 모계사회, 여자 중심의 사회였었어. 이것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 되면서부터 사회가 바뀌기 시작을 한 건데 모계사회에서 그러니까 어머니 중심의 사회에서 부계사회, 남자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남자 중심으로. 그게 왜 바뀌게 되느냐 하면은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족 중심이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시족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손자, 고손자까지 한목에 사는 그런 시족 중심이 됐다가 나중에는 부족 중심이 되는 거예요. 부족. 마을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쪽 마을은 농사가 잘 됐는데 저쪽 마을이 농사가 안 되면은 그쪽 마을에서 이쪽으로 뺏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총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3000년 전이니까. 없으니까 들고 오는 게 몽둥이에요. 몽둥이 들고 와서 이제 두드려 패고 뺏어가는 건데 이제 뺏으러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다 당산나무를 심어, 요새 말하자면 느티나무를 심어 놔놓고 오고 가면서 돌멩이를 거기다 모아 놔놨다가 이웃 동네에서 그런 쌀을 뺏으러 오면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게 돌멩이 가지고 던져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내고 하는 역할을 여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하다 보니까 부계 사회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가 되면서 불합화에서부터 남자 중심의 사회가 되거든요. 이게 서기 1800년대까지. 1800년대 그러면 세기로 지금 21세기인데 19세기, 지금부터 한 200년 전, 지금 2026년이잖아요. 1800년대. 그때 불란서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까지 남자들은 투표를 해도
조선시대 때 여자들을 옥죄느라고 남자들이 만든 게 뭐냐면 7거지야. 여자들은 7가지를 잘 못하면은 쫓아내도 말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못 낳거나 또 남편한테 대들거나 시부모를 잘 봉양을 못하거나 그러면은 쫓아낸다고 7거지악을 만든 게 남자들이라니까. 여기 처사님들이 계시지만은 남자 중심 사회에서 여자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노예처럼 부린 거예요. 그게 조선시대. 그런데 불교가 들어왔던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는 안 그랬어. 남녀 평등했어. 불교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성불할 수 있다. 평등하다고 봤어. 그런데 조선조로 넘어오면서부터 유교 사상이 들어와서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법을 유교법을 가지고 만들면서 그런 7가지 악을 만들어낸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데 이제 18세기, 19세기 와가지고 서양에서도 남자들만 투표하지 여자들은 투표권이 없었는데 18세기에 불란서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여자들한테도 투표권을 주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양반집 부녀들만 줬지 밑에서 일하는 노비들 여자들한테는 안 줬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역사책에 보면은 19세기의 불란서 혁명에서 남녀 평등을 이루었다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도 양반집 여자들만 투표했지 양반집에서 일하는 머슴들이나 그런 여자들은 그 부엌에서 반찬 만들고 음식 만들고 한 사람한테는 투표권 안 줬어. 18세기에도. 그렇게 내려오던 것이 총 1차 대전 끝나고 1차 대전이 1910년대에 일어났는데 1차 대전이 그때 불란서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보바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 보바르 1910년대. 그이가 1942년에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다고 소설을 썼어. 그리고 두 번째 쓴 책이 1949년에 쓴 책이라. 지금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투표를 하니까 그런데 투표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해방이 되고 난 1948년 이후야. 1945년에 해방이 되고 헌법이 만들어진 게 1947년. 1945년부터 48년까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배를 했어. 그때를 군정시대 그래. 그래가지고 이북하고 이남하고 갈라져가지고 정부 수립을 한 게 1947년 7월 17일 제헌절 그러죠. 47년에 헌법을 만들 때 스님네들이 참여를 해서 헌법을 만듭니다. 그 헌법을 만든 이들을 제헌국회의원 그래. 제헌국회의원에 회의사 주재하던 최범술 스님도 거기에 참석을 했어. 그분이 나중에 다설사 주재하다가 입적을 하셨는데 그분은 대체성이에요. 부인을 데리고 지금도 그 아들이 서울에서 차 만들고 불교신문에 뭐 글도 쓰고 하는 그런 이가 있어. 아들이. 그분이 부인도 하나만 아니라 셋이나 됐어요. 막내 부인이 이화여대를 나왔는데 그이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원효대사에 대한 걸 쓰려고 하다가 최범술 선생한테 와서 이제 원효대사에 관한 걸 배우고 최범술 선생의 부인이 됐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최범술 스님이 죽고 난 뒤에 그 책을
이화여자대학하고 연세대학교에다 기증을 하게 돼. 그 셋째 부인이 이화대학을 나왔으니까 동국대를 나왔으면 동국대에다 기증을 할 건데 이화여자대학을 나와가지고 이화여자대학에서 박사를 해놓으니까 최범솔 스님이 가지고 있던 책을 이화여자대학하고 연세대학교에다 줬다니까.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묘해요. 최범솔 스님이 1945년 해방될 때 행사 주재를 했어. 그러면서 제홍 국회의원까지 한 분이거든. 그런데 마누라가 그렇게 주자 그러니까는 중요한 책을 주기 시작하고 죽고 난 뒤에는 그 부인이 최범솔 스님의 책을 그렇게 갈라줬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뭔가를 이해한다는 건 쉽지를 않아. 지금 이야기했던 불란서에서 태어났던 보발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1965년 무렵에 유명한 소설가 사르트르라는 분하고 함께 계약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2년 만에 한 번씩 결혼을 바꾸기로. 그런데 서로 간섭은 안 하고 일상생활 개인과에는 간섭 안 하기로 하는 그런 계약을 2년씩 갱신을 하면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소설을 쓴 게 그 사람이 1942년이고 1949년이. 그거를 서양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데모를 해서 남녀 평등권을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여성들도 참정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18세기에 불란서에서 성평등을 이루었다고 교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반쪽짜리 성평등이지 완전한 평등이 아니었어. 우리나라도 300년, 400년 전에 조선조시대 때 칠거지약이 있었다니까. 그때 양반 부인도 큰 소리 했나? 그런 거 없어. 왕비가 돼도 정치 참여를 했느냐? 그런 거 없어. 왕비가 된 분들도 임금한테 비견매를 송사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없어. 남자들이 다 주권을 가지고 살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두 번, 세 번 얘기하지만 중국에서 황제를 지낸 분이 여성으로서는 딱 한 분밖에 없어. 축천부. 그것도 서기 690년대 지금 2026년인데 지금부터 690년이면 1700년 전이야. 그때 황제를 했다니까 여자가. 그러면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현장법사가 장경을 번역하는데 지원을 해. 황제 노릇은 16년을 했는데 남편이나 아들까지 조언을 했던 걸 따지면은 30년간 황제 노릇한 걸로 역사가들은 평가를 해. 실제로 황제 노릇은 16년밖에 안 했어. 척척무라하고 10년밖에 안 했는데 남편이 중종이라는 임금을 내세워 놔놓고 하다가 안 되니까는 아들을 또 내세워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는 나중에는 남편하고 아들하고 다 치고 자기가 황제가 돼. 그래가지고 30년 동안을 중국을 지배했다니. 당나라 시대 때. 그래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한문 번역된 정정 가운데 만들어진 글자가 측천무가 인정한 글자가 많아.
그때 당시에는 황제가 인정을 안 하면은 글자로서 쓰임새가 없어. 강의자정 가는 게 강의연간이 중국에 보면은 56억 지나서 수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하죠. 수, 당, 원, 명, 청 그래가지고 5대를 내려오는데 그 5대 동안에 우리나라는 통일, 신라, 고려, 조선 3번밖에 왕조가 안 바뀌어. 중국은 5번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3번밖에 안 바뀌어. 신라가 자그만치 900년. 그 다음에 고려가 500년. 910년부터 1390년까지 고려 500년. 그런 다음에 1391년부터 조선조 이태조인 거. 그래, 조선조가 500년 그래.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역사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강이 가는 연호가 언제냐 하면은 수, 당, 원, 명, 청 그런데 명나라 시대 때 강의연간이라는 연호가 있어. 그때 만들어진 사전인데 그 사전의 글자가 49,000자밖에 안 돼. 49,000자 강의자전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한글을 쓰니까 한문표를 안 쓰니까 그런데 그 뒤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사전 그래가지고 한글 사전이 한문 사전이 나왔는데 그 한문 사전에는 53,000자가 들어있어요. 그 삼성 출판사에서 만든 사전에는 53,000자. 그러니까 강의연간에서 삼성에서 사전 만들 때까지가 한 230년 동안에 글자 수가 3,900자, 3,800자 정도가 늘어나. 한문 글자가. 그런데다가 요새는 또 중국에서 간체자 그래가지고 글자를 줄여서 써. 복잡한 글자를 안 쓰고 간략하게 쓰는 것을 간체자. 그것까지 합치면은 55,000자가 넘죠. 어쨌든 그와 같이 많은 역사의 변천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은 남녀평등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남녀라 안 그러고 여남 그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남평등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 보살님들이 절에 오는 게 얼마나 자유스러운 거예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보살님들이 절에 오려면은 거사들한테 집안의 어른들한테 다 허락받아가지고 절에 와서 이렇게 밤새워가면서 기도도 못해서 아침에 왔다가 낮에 집에 되돌아가야 돼. 그때는 외정시대 이전에 조선조시대 때는 스님들도 선비들이 절에 와서 공부하면서 스님들을 다 노비부리서 했어. 조선시대 때 7대 천명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종이 떠가지고 공풀도 하고 종이 문종이 지금은 양지 썼는데 옛날에는 문종이만 떠가 보내는 게 아니고 절에서 석구 부어가지고 양반들이 겨울에 안 추우려고 화로에다가 숯불 피울 때 스님네들이 갖다 바친 숯 가지고 겨울절 지내버렸다니까 양반들이. 스님네들 그렇게 공풀까지 다녀가면서 절을 지금까지 지켜온 거예요. 지난주까지 이제 일주일씩 그 토요일마다 법회를 해왔잖아요. 오늘이 이제 24일이고 내일 25일 토요일
오늘 미리 이제 그 내일 할 것을 땡겨서 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불사는 옛날에는 음력으로 3월 10일, 11일 이틀간 했어. 그랬는데 오늘이 3월 초여덟이거든요. 따지면은 이제 하루 땡겨져가지고 3월 불사하는 셈인데 어찌됐거나 지난주에 화엄경법회 세 번째 토요일날 화엄경법회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이제 3월 불사가 있고 그러니까 미루어가지고 내일 해야 될 걸 오늘 땡겨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는 이제 철야정진을 생략을 하니까 오늘 미리 땡겨서 하는데 내일 해야 될 게 두 번째 그 화엄법회 11번째의 날이에요. 11번째. 그 독송해야 될 경전이 십주품, 범행품, 초발짐작용품 세 품인데 그 화엄경에서 중요한 내용이 십신, 십주, 십행, 십양, 십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50단계고 그 다음에 등감요가 그럼 52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지 그럼 53단계를 지나야 부처님지에 올라간다 그랬는데 지난번까지 쭉 한 건 신에 관한 믿음에 관한 내용들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저 앞에 나왔던 정행품하고 그 다음에 현수품 지난번에 제가 십신에 대해서 개송을 할 때 신유도원 공동보요 장량일체 제성근이라 그 개송이 현수품에 나온다 그랬죠. 현수품에선 141개의 개송을 가지고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십신에 관한 내용을 그렇게 각 분야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행품에서 그 정자는 맑을 정자 정행이거든. 행할 행자 정행. 그러니까 어떻게 맑은 행을 실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난번까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몸과 입과 뜻, 신구의 삼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십주품에서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해요. 십주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가 범행품인데 범행품에서도 몸의 업, 몸, 그 다음에 입, 말, 그 다음에 말의 업, 그 다음에 뜻의 업, 그럼 6가지가 되죠. 신구의 삼업을 업하고 몸에 있는 그 몸과 말과 뜻 그 세 가지하고 그 업하고 그렇게 나누니까 6개가 되고 범행품에서는 그 다음에 불보, 법보, 승보, 계율 그래서 10가지 수행해 나가는 것을 범행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요. 그래서 내일 이제 법문을 이제 오후에 당장 스님이 하실 건데 당장 스님은 신지법문으로 통틀어서 53선지식이나 그 단계에 가는 걸 통틀어서 개송으로만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제 간략간략하게 십주품만 쭉 설명을 하면은 제일 앞에 발심주, 그 다음에 치지주, 세 번째가 수행주, 네 번째가 생기주, 다섯 번째가 구족방편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정신주, 일곱 번째가 불태주,
8번째가 동진주, 그 다음에 9번째가 법왕자주, 10번째가 관종주. 내일 이제 책을 받아보시면 이 내용이 쭉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 그런 다음에 범행품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몸의 업, 그 다음에 말의 업, 그 다음에 뜻의 업, 불보, 법보, 승보, 계율에 관한 것을 몸과 입과 뜻으로 어떻게 실천을 해 나갈 것인가. 이 범행이라는 말은 맑을 범자 범이라고 하는데, 맑은 해, 앞에서 정형품 할 때도 그랬는데, 이 정이라고 할 때 정하고 여기서 말하는 범행품이라고 할 때 범하고는 똑같은 맑을 정자인데도 범은 막다는 뜻만 아니고 조촐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조촐하다. 맑을 정자는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 맑을 범자는 조촐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깨끗한 것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야지 조촐한 것이 되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햇볕이 비치면은 우리는 그냥 밝은 것만 알잖아요. 그런데 이 밝은 것이 밝은 것만이 아니고 그 밝은 것 가운데에 만물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라는, 생장하는 그런 것이 햇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볕은 밝은 것만이 아니고 만물을 다 소생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하는 정형품은 그냥 깨끗하지만 내일 나오는 범행품은 조촐하다고 하는 것은 그 정행에 의해서 내 몸에 갖추어지는 공덕을 조촐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공덕. 공덕을 지난번에 두 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는 지혜덕, 하나는 복덕, 후덕 두 가지로 얘기했죠. 그래서 정행품 가운데 제일 끝에 나오는 것이 자비행 그러는 말이다. 공덕을 짓는 게 자비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벌써 50분이네요. 50분인데 이제 10시부터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 10분 전에 이제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세상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평등하다. 남자와 여자만 평등한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평등하다. 그게 불교예요. 모든 잘하는 것은 다 평등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항상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려면은 내 욕심을 내려내야 되니까 하심해야 된다. 법문 때마다 이 얘기하는데 하심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마음을 낮추는 거. 그것이 바로 십주품에서도 강조하는 것이고 범행품에서도 강조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초월심 공덕품에서도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낮추는 하심을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